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수의 표현 두 번째 시간으로 문자수를 살펴본 다음에 문자수로 수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수를 창조한 이후 실수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어떤 실수든 십진법, 기수법을 이용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아주 많은 수, 예를 들어 학급의 학생의 수학 점수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학생의 점수를 하나하나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비효율적입니다. 오늘 공부할 자연수가 이런 불편을 해결해 줍니다. 수를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하는 문자수는 수의 창조에 못지않는 대단한 발명입니다. 문자수가 있어서 다항식의 형태로 여러가지 수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자수가 있어서 과학에서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사용하는 물리량은 모두 문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 F=ma도 문자수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같이 문자수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오늘 강의를 통해 문자수와 문자수로 표현하는 여러가지 식에 대한 이해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문자수를 정의하고 문자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본 다음에 문자수의 사칙연산 표현법에 대해 알아보고 변수를 이용하여 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다항식을 공부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다항식을 등식과 부등식, 비례식으로 분류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한두 곳 구멍난 곳이 있으면 외우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여기 로마 숫자 1, 중국 숫자 1, 인도 숫자 1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기호로 기호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를 표현하는 기호로 숫자가 아니라 영어나 한글의 알파벳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같이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한 수를 숫자와 구분하여 문자수라고 정의합니다. 문자수는 문자로 표현한 수라는 의미로는 문자수가 되고 수를 표현하는 문자라는 의미로 문자를 강조하면 수문자가 되지만 어떤 경우든 표현하는 것은 수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자수의 쓰임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가 있기는 한데 그 크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수가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에 사용합니다. 홍길동 학생에게 수학 점수가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이미 시험을 치고 점수가 나와 있으면 홍길동 학생은 95점이라고 숫자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홍길동 학생은 자신의 점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학생은 문자를 기호로 사용하여 문자수로 표현합니다. 내 점수는 A점입니다. 또는 내 점수는 기역점입니다. 또는 내 점수는 가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A이든 기역이든 가이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시험을 치지 않아 점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때 미래의 수에 대해 문자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수이지만 현재 알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홍길동 학생은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아 점수를 모르지만 똑같이 문자수를 사용하여 A점이나 기역점, 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반의 학생 수학 성적은 얼마입니까? 선생님은 학생 모두의 점수를 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학생의 수학 성적은 A점입니다. 또는 기역점이나 가점이라고 말합니다. 학급이라는 집단을 구성하는 수를 묶어서 하나의 문자수로 표현하는 경우이죠. 앞으로 통계를 배우게 되면 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하는 내용은 문자수도 한 개의 수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자수의 성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A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영어 알파벳 A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A를 적은 사람은 영어 알파벳이 아니고 문자수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수는 문자 기호를 사용하므로 문자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문자수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앞에 의해서 표현하는 수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기호 A, 기역, 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자수가 어떤 수를 표현하는지도 미리 선언해야 합니다. 홍길동 학생의 수학성적 A 기억과 선생님 학급 학생의 수학성적 A 기억과 문자수는 문자수라는 선언과 수가 표현하는 대상을 필요 조건으로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사용하는 물리량을 나타내는 문자수도 힘을 표현하는 문자수 F, 질량을 표현하는 문자수 M, 가속도를 표현하는 문자수 A와 같이 대상을 지정하여 사용합니다. 또 문자수는 반드시 수가 표현하는 수의 집단, 전체 집합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시험 성적인 경우는 자연수로도 충분하겠죠. 물론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실수를 표현하는 수의 집단이라고 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힘을 나타내는 문자수 실수 F처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자가 문자수가 되려면 무엇을 표현하는 문자수인지, 문자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문자수는 문자수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험을 치른 경우에 홍길동 학생의 수학 성적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미 한 가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같이 문자수로 표현하는 수의 성격에 따라 상수, 변수, 미지수로 구분합니다. 상수는 그 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 문자수로 영어로 콘스탄트라고 하여 다른 문자수와 구분합니다. 상수는 관례로 영어 소문자 ABC로 표현합니다. 뒤에서 배우는 다항식에서는 상수항은 C로 표현하죠. 또 앞으로 치룰 시험의 성적을 문자수로 표현하면 이때의 문자수는 아직 그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수가 달라지지요. 이같이 수가 결정되지 않은 문자수를 변수, 영어로는 베어리어블이라 하여 다른 문자수와 구분합니다. 변수는 관례로 영어 소문자 XYZ로 표현합니다. 변수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상수가 됩니다. 시험을 치르기만 하면 그 점수가 어떠하든 상수가 되죠. 선생님 학급 학생의 수학 성적 A도 여러 학생의 성적을 한 번에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 문자수도 변수입니다. 이 변수도 홍길동 학생의 성적으로 지정하는 조건을 주면 상수가 됩니다. 이렇게 변수로 표현된 문자수에서 조건을 부여하면 상수가 되는데, 조건을 가지고 있어 상수로 변한 변수를 미수라고 구분합니다. 수는 정해져 있지만 아직 그 크기를 모른다는 의미이죠. 시험을 치루었다는 조건이나 홍길동 학생 성적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미지수로 바뀌고, 미수를 표현하는 수는 성적표를 보고 찾으면 됩니다. 미수는 어떻게 하든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에서 계산으로 구하는 답은 미지수 값을 찾는 것이죠. 일단 문자수가 주어지면 그 문자수가 상수인지 변수인지 미지수인지 명확하게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문자수도 숫자처럼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데, 문자수의 연산에서는 뺄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곱셈의 역연산으로 다르므로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만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수의 연산에서 핵심 개념은 문자수를 1이 곱해져 있는 하나의 실수로 취급하여 실수의 사칙 연산 법칙을 적용하여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덧셈 연산입니다. 같은 문자를 여러 번 더하는 것은 문자에 대해 분배 법칙을 적용하여 같은 문자수로 모으면 됩니다. 문자수 A를 두 번 더하면 A 더하기 A는 1 더하기 1A는 2A가 되고, A를 N번 더하면 NA가 됩니다. 두 문자수 A와 B를 더하는 덧셈은 숫자처럼 A 플러스 B로 표현합니다. 숫자가 있는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3처럼 숫자를 따로 적으면 됩니다. 뺄셈은 A-B는 A 더하기 마이너스 B로 덧셈의 역연산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덧셈이 두 개의 문자수로 표현되었지만 표현하는 것은 연산 결과값으로 수 하나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곱셈 연산입니다. 두 문자수 A와 B를 곱하는 것도 숫자처럼 A 곱하기 B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자수는 숫자와 달리 다른 문자수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곱하기 기호는 생략하고 AB로 표현합니다. A 곱하기 B와 AB는 같은 수를 표현합니다. 곱하는 숫자가 있는 경우 숫자를 따로 3 곱하기 A처럼 수를 곱하면 되지만, 곱하는 기호는 없어도 이해가 되므로 대부분 생략합니다.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순서에 무관하지만 관례상 3A처럼 숫자를 먼저 적습니다. 나누기는 곱셈의 역경선으로 역수를 곱하여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B분의 1로 표현하면 됩니다. 문자수의 덧셈도 비록 두 개의 문자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연산 결과값이 표현하는 내용은 수 한 개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덧셈 연산값이 수 하나를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AB가 다른 문자수가 아니고 숫자처럼 자리값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문자수 전체에 줄을 그어서 동기 문자수와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AB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이지만 바 ABC는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를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능지 과학교실에서는 자연현상을 수로 표현한다고 말하지 않고 수식으로 또는 풀어서 수와 식으로 표현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식은 수와 어떻게 다를까요? 수식을 말한다고 할 때 수는 1, 2, 3처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말하고 식은 문자수로 수를 표현하는 표현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식을 나타내는 문자수는 A, AB, 3AB처럼 문자수 ABC가 덧셈이나 곱셈의 연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F = MA는 3개의 문자수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운동식, 운동방정식이라고 표현하면 바른 표현이 됩니다. 문자수가 하나의 수를 표현하므로 문자수의 연산으로 이루어진 식도 어떤 경우든 하나의 수를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수를 표현하는 문자수 하나도 식이 되고 이런 식은 상수식이라고 합니다. 변수나 미지수를 가진 문자수도 식입니다. 변수로 표현된 식은 변수식 또는 앞으로 배울 다항식이라고 하고 변수식의 조건을 부여하여 변수를 미지수로 바꾼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변수식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전에 문자수의 지수 표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식 또는 줄여서 지수는 같은 수를 반복해서 곱하는 수를 표현하는 표현식입니다. 지수식을 이해하기 위해 3을 5번 곱하는 연산을 해봅시다. 곱셈의 연산 규칙에 따라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5번이 아니고 100번을 곱한다면 표현을 할 수는 있어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다른 표현법을 찾는데 표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보는 곱하는 수와 곱하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는 곱하는 수의 어깨에 곱하는 횟수를 적어서 표현하는 기호를 만듭니다. 곱하는 수는 및 어깨수를 지수라고 하여 구분하여 부르고 읽을 때는 성이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밑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지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문맥에 따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수 표현법을 이용하면 3을 5번 곱하는 연산과 100번 곱하는 연산은 지수로 3의 5성, 3의 100성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문자수도 지수 표현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문자수로 표현하는 경우 실수 A를 n번 곱하는 수는 A의 n승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3의 5성과 3의 100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수식은 큰 수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지수도 표현하는 내용은 수 하나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제 변수식으로 아주 정해지지 않은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변수 x로 표현하는 수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기호로 관례로 영어 대문자 p로 표현하는데 변수 x까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px라고 표현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수가 4이고 변수 x를 2로 정하였다면 4를 표현하는 식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2를 2번 더하면 되므로 px는 x = 2 2일 때 x 플러스 x는 2x가 되고 2x는 4가 되겠죠. px x = 2일 때 x 플러스 2는 4가 됩니다. px에서 x = 2일 때 x제곱도 4가 되고 px에서 x = 2일 때 2분의 1 x 3승도 4가 됩니다. 그러면 5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px는 x = 2에서 x 플러스 3은 5가 되고 px x = 2일 때 2x 플러스 1도 5가 됩니다. px x = 2일 때 2분의 1 x 3승 더하기 1도 5가 되고 px x = 2일 때 4분의 1 x 3승 더하기 3도 5가 됩니다. 이같이 덧셈과 곱셈을 이용하면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 지수로 표현된 문자수 앞에 곱하는 수를 달리하여 같은 수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수 문자수 앞에 곱하는 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지수식 앞에 곱하는 수를 개수라고 하여 다른 수나 문자수와 구분합니다. 변수식으로 수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행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수식으로 수를 표현하는 간단한 행태는 px는 an x의 n승 더하기 c가 되고 만약 더하는 상수 c가 0인 경우에는 px는 an x의 n승이 되겠습니다. 개수 문자수 an은 지수 n에 대응하는 개수로 변수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상수를 표현하고 전체 집합에 따라 자연수 개수, 정수 개수, 유리수 개수, 실수 개수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제 변수를 이용하여 수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px는 an의 x의 n승 더하기 a의 n-1의 x의 n-1 더하기 a2의 x의 제곱 더하기 a1의 x의 1 플러스 a0 x의 제로가 됩니다. x0는 1이죠.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는 범위에서 0이 아닌 실수의 영성은 1이고 1은 곱셈 연산의 항등원이므로 x의 영성을 곱셈 연산하여 지수 표현을 맞추었습니다. 지수식은 지수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더한 것을 만들고자 하는 수를 빠르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83을 변수를 3으로 정하여 만들려고 하면 px x = 3은 683을 만드는 것인데 2의 x의 5성 더하기 3의 x의 4성 마이너스 2의 x의 3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1성 마이너스 4x제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수라도 지수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9억 8,765만 4,321이라는 수도 변수식으로 만들려고 할 때 큰 자릿수 값 10에 가까운 수는 3의 19성이 약 12억이므로 3의 19성으로 근처의 수를 만들 수 있고 차이는 다른 지수식을 더하고 빼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지수를 이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 변수가 2개 이상이면 2변수식, 3변수식이라고 부르고 변수를 모두 표현하여 p, x, y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an = xn 더하기 am-1, xn-1로 x 변수에 대한 일반식을 표현한 다음에 bn, ym 플러스 bm-1, ym-1 등으로 y 변수에 대한 일반식을 표현하고 다른 변수가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쭉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변수식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px에 대한 일반 표현식이 있습니다. 이 표현식과 관련된 용어로 an, xn은 지수식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식을 항이라고 합니다. 당식은 여러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식이라는 의미로 항의 덧셈으로 표현된 식입니다. 당식은 항의 개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항이 3개이면 3항식, n개이면 n항식이 됩니다. 항이 1개인 단항식은 나머지 차수식은 모두 0인 다항식이므로 다항식입니다. 단항식도 다항식이죠. 상수항만 있는 상수식도 지수가 0인 항만 있는 다항식이므로 다항식이 됩니다. 변수식의 일반 표현식 px = an 등등의 식은 이 다항식은 변수식의 일반 표현식은 다항식의 일반 표현식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항을 표현하는 지수식에서 지수의 수를 차라고 하고 x제곱은 2차식, 일반 표현식에서 an의 x의 n승은 n차식이 됩니다. 차를 표현하는 숫자를 차수라고 합니다. 차수가 가장 큰 항을 최고차항이라고 합니다. 일반 표현식에서 최고차항은 an의 x의 n승 항이 됩니다. 다항식의 표현을 알아보기 쉽게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순서대로 차례로 적은 것을 내림차순으로 적었다고 하는데 위에 일반 표현식 px = an xn승 더하기 am-1 xm-1 등등은 내림차순으로 적은 것입니다. 반대로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순서대로 적은 것을 올림차순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적습니다. 일반 표현식을 올림차순으로 적으면 px는 a0 x0 더하기 a1 x1 플러스 am-2 xm-2 플러스 am-1 xm-1 더하기 an의 x의 n승이 됩니다. 다항식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었죠? 지금부터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관계를 통해 다항식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다항식이 표현하는 수가 같은 경우 등호로 연결하여 표현한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실수 문자수 x를 변수로 하는 p1x와 p2x가 표현하는 수가 같으면 p1x = p2x로 표현하고 등호가 있으므로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은 또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의의 변수값에 대해서 모두 성립하는 경우의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 P1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P2가 x 플러스 1의 제곱일 때 P1 = P2가 등식을 이루는 경우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됩니다. 이 항등식은 다음 시간에 배울 곱셈 공식을 표현한 것이죠. 항등식과 달리 방정식은 특정한 변수값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변수식에서 등호로 특정한 값을 주는 것은 조건 하나를 주는 것과 같으므로 변수가 미지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방정식은 미지수를 가진 등식이 되고, 이 미지수 값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고 하고,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미지수의 값을 근 또는 해라고 합니다. 두 당식의 크기에 대소가 있는 경우 대소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P1x가 표현하는 수가 P2x가 표현하는 수보다 큰 경우 P1이 P2보다 크다와 같이 표현하면 부등식이 됩니다. 주어진 부등식에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고 하고, 구한 값이나 범위를 부등식의 근 또는 해라고 합니다. 부등식과 구분하여야 하는 식으로 등부등식이 있는데, 등부등식은 등호가 변기된 부등식입니다. P1이 P2보다 크거나 같아와 같은 표현식입니다. 등부등식에서는 등호와 부등호는 서로 배타적이므로 어떤 경우에는 등식이고 다른 경우에는 부등식이 됩니다. 두 개의 식을 한 번에 표현한 것으로 값을 구할 때는 따로따로 구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식을 풀 때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따로따로 풀어야 하지요. 물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당식의 비의 값이 같은 것을 나타내는 비례식이 있습니다. 비례식은 4개의 당식이 있고 두 당식의 비값이 같을 때 등호로 연결한 식입니다. 분수를 공부할 때 분수는 두 수의 비값을 표현하는 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P2분의 P1의 비값이 P4분의 P3의 비값과 같은 경우 P2분의 P1 이퀄 P4분의 P3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를 나타내는 표현식을 분수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분수의 가로선 대신에 콜론을 사용합니다. 위에 분수식을 콜론으로 표현하면 P1 콜론 대 P2는 P3 대 P4로 표현합니다. 콜론을 대로 읽죠. 분수식을 계산하면 P1 곱하기 P4는 P2 곱하기 P3가 되므로 비례식은 안의 수를 곱한 것과 바깥수를 곱한 것이 같다고 계산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죠. 지금까지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 비례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식에 대해서는 별도 동영상으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당식도 아무리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어도 수 하나를 표현하므로 연산을 할 수 있는데, 당식의 연산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수를 표현하는 기호로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를 표현하는 기호를 문자수로 정의하였습니다. 문자수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수를 표현하는 문자수를 상수로,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를 표현하는 문자수를 변수로 구분하고, 변수에서 그 크기를 정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여 변수를 미지수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문자수의 연산은 문자수를 1이 곱해져 있는 실수 하나로 취급하여 실수의 연산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덧셈과 뺄셈은 서로 다른 문자수를 병렬로 모두 표기하고, 수나 문자를 곱하는 곱셈은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여 표기하고, 문자수의 나눗셈은 곱셈의 역연산으로 연산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문자수를 포함하고 있는 수를 표현하는 표현 기호를 식이라고 정의하고, 문자수를 반복 곱하는 것을 표현하는 편리한 표현법으로 지수식을 정의하였고, 변수를 이용하여 임의의 수를 표현하는 변수식으로 당식을 정의하였습니다. 두 당식의 크기가 같을 때 등호로 연결하여 같음을 표기하고,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으로 정의하였으며, 등식이 변수가 된 수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 성립할 때 등식을 항등식으로 구분하고,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은 방정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특정한 값의 개수는 유한하여야 하고 무한계가 되는 경우는 부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당식의 크기에 서로 대소가 있어 대소기호로 표현한 식을 부등식으로 구분하고, 등호가 있는 등부등식은 서로 배타적인 방정식과 부등식을 한 번에 표현한 것으로 따로따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당식으로 할 수 있는 연산 중에서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